2025년부터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방세가 확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도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지방세 개편안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왜 하필 지금 갑자기 지방세법을 바꾸려는 걸까요? 단순히 세금에 더 거두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사실 여러모로 빨간불이 켜져 있잖아요.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건설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죠. 게다가 수도권으로만 사람과 돈이 몰리면서 지방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세금 제도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세금 개편안을요, 제가 딱 5단계로 나눠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부터 당장 우리 집 세금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 그리고 더 공정한 시스템을 위한 변화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지금이냐? 사실 이번 개편은요, 그냥 세법 몇 줄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 위기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그 큰 그림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 그 큰 그림은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것. 그리고 둘째,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우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바로 이 2가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표, 바로 지방 살리기인데요. 정부는 과연 어떻게 지방을 살리려는 걸까요? 바로 세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당근을 제시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면 확실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정부의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역별로 세금 혜택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기업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갈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무려 75%까지 정말 파격적으로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들한테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수도권 떠나서 지방으로 오세요. 그럼 이렇게 팍팍 밀어줄게 하고 말이죠. 혜택이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당근도 있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 12억 원이에요. 인구 감소 지역의 세컨드 홈,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을 살 때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의 상한선을요, 기존 3억 원에서 무려 4배, 12억 원까지 확 올린 건데 이건 정말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경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집 가계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내 집 마련과 육아에 대한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사면요,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무려 50%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주가 직원들 월급 총액의 0.5%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똑똑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육아휴직관 직원을 대신할 사람을 뽑으면 그 대체 인력의 월급만큼은 이 주민세 계산에서 빼주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직원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이번 개편안이 단순히 세금만 깎아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세금을 내는 과정 자체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실수로 감면 조건을 못 지키면 바로 가산세 폭탄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6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이 안에 자진 신고하고 원래 내야 할 세금만 내면 억울한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세금 문제에 휘말렸을 때 우리 편이 되어줄 든든한 지원군이 있죠. 바로 납세자 보호관인데요. 이 보호관의 힘이 훨씬 더 막강해집니다. 이제는 직접 세금 심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부당한 세무조사를 중간에 멈추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다 종합했을 때 그래서 결론이 뭔지 궁금하시죠? 정부 세금은 줄어드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금을 여기저기서 깎아주는데 나라 살림은 괜찮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는 오히려 지방세 수입이 1,000억 원 넘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새로운 혜택을 주는 만큼 오랫동안 효과가 미미했던 다른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럼 이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일정을 보시면 올해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사회의 아주 깊은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는 정도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개편으로 대한민국 지역 경제는 정말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까요? 아니면 이건 균형 발전을 향한 아주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할까요?